안녕하십니까. PSLab의 송인식입니다. 확증적 자료 분석 제16강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두 번째 원리인 중심극한 정리를 학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반이 되는 정규분포에 대해서 쭉 과정을 밟아왔고요. 자, 그 최종 내용입니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요 195페이지 이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원활한 설명을 위해서 좀 데이터를 좀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정규성을 띄고요. 평균은 174.26, 표준 편차는 5.078. 네, 그런 그 데이터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뭐 랜덤 데이터를 형성시키면 뭐 몇백 개라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랜덤 데이터를 형성시켰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데이터로부터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그리고 바깥 영역을 우리가 앞서 배웠던 바와 같이 매끄럽게 연결하면 이제 정규 곡선이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그 흰 장과 x와 이 곡선 y의 관계는 15강 이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렇게 이제 정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값을 넣어주면 여기 x 값을 넣어주면 그 y 값을 얻는 요 높이 값을 얻는 뭐 그런 구조가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제 170이라는 특정 x 값을 정합니다. 그 얘기는 이 집단에서 신장이 170cm가 되는 발생할 확률 이렇게 되겠죠. 이 y값은 확률적 표현은 그렇게 됩니다. 170cm가 나올 확률, 나올 가능성 이렇게 되고, 또 점유율 관점에서는 전체 대비해서 170cm의 키를 갖는 사람의 점유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퍼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네, 확률은 이제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가 되죠. 그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식에 x라는 것에 170이라는 값을 넣어주면 정확하게 그 해당되는 확률 또는 점유율이 얻어진다. 자, 이거를 우리가 엑셀로 좀 계산을 좀 해보면요. 함수는 normdist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x값 170이죠. 그 다음에 평균은 174.26이 되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5.078. 자, 그 다음에 우리는 x에 대한 y값을 얻기 때문에요 false라고 하는 이 밀도 함수입니다. 질량 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네, 일반적으로 이제 밀도 함수라고 그러죠. 질량 함수는 개수형에 대한 분포 함수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요 0.055258, 이것은 170cm가 나올 가능성 확률이 0.055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점유율은 전체 대비해서 170cm가 나올 그 비율은 5.5258%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통계 패키지로 계산을 하면요. 계산의 확률 분포에 정규 분포 가서 확률 밀도, 요게 y값을 얻는 겁니다. x에 대해서 평균은 174.16, 표준 편차는 5.078.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x값은 17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요. 네, 동일한 값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자, 이번에는 이제 한쪽 면적에, 예를 들면 뭐 모든 상황은 동일한데요. 170cm가 이루는 그 이하의 면적, 즉 전체 대비해서 170cm 이하가 나올 확률, 또 전체 대비해서 170cm 이하가 차지하는 점유율, 그 값은 어떻게 되느냐. 자, 그건 수식적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y = fx가 요 관계식이죠. 그런데 지금 17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70까지 막대 높이가 계속 있겠죠. 각각 x에 대해서 각각의 y에 막대 높이가 있습니다. 그 막대 높이를 다 더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더한다가 요 적분 표시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70까지 이르는 모든 막대들, 높이들을 인테그랄 다 더한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엑셀도 계산해 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80 이상이 될 확률, 같은 얘기지만 오른쪽 면적을 얘기합니다. 이때는 전체가 1이기 때문에 1에서 180cm 이하가 점유될 확률, 요 이하 값을 빼주면 이상이 되는 값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식적으로는 표현이 되고, 특히 이제 180이라고 하는 이런 누적 값은 왼쪽 면적이죠. 전체에서 왼쪽 면적을 빼주면 180 이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180까지
각각의 높이를 다 더하는 뭐 그런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상이냐 이하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막대 높이 자체는 면적이 없기 때문에 180이 이쪽에 포함이 되든 이쪽에 포함이 되든 적분상에서는 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엑셀을 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계식은 대부분 유사할 거고요. 그래서 복사를 한 다음에 1 마이너스, 그렇죠? 전체가 1이니까 1에서 180 이하가 될 확률, 이걸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게 true라는 겁니다. 누적 분포함수를 구하는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12.9%, 0.129라는 게 180 이상이 될 확률이 되겠죠. 이 앞서 170 이하가 될 확률은 뭐 그것은 왼쪽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170 이하가 될 확률은 바로 여기서 계산이 되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true로 바뀌면 되겠죠. 왼쪽 면적이니까. 네, 이와 같이 해서 17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20%, 확률은 0.2 정도가 되겠네요. 자, 통계 패키지로는요, 누적 확률, 여기 이제 170 이하가 될 확률이 구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래서 한 0.2, 점유율은 한 20%, 또 180 이상이 될 확률은, 그것은 이제 180 이하가 될 확률을 먼저 구하고 1에서 빼준다 그랬죠? 87.0839를 복사해서 1에서 빼줘야 되니까 계산기 가서 저장하는 건 C2에 저장할 거고 1에서 빼준다. 왼쪽 면적을. 자, 그러면은 0.129 확률이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요. 자, 요번에는 176이라고 하는 y값, 183이라고 하는 y값, 그 사이 면적은 어떻게 되는가? 자, 그 사이 면적을 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면적 계산에 대한 명확한 학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요, 176과 183 사이에 전체적인 그 y의 높이 빈도들을 다 합친 뭐 그런 형태의 적분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요, 183에서 이하의 면적에서 176 이하의 면적을 빼는 그런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를 다시 카피를 해서요, 자, 183 이하의 면적을 먼저 구하고 누적입니다. 동일하게. 자, 다음에 176 이하의 면적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값을 빼면 사이 면적이 되겠죠. 183 이하의 면적에서 176 이하의 면적을 빼면 0.3233이라는 그런 최종 확률값을 얻게 되겠습니다. 밑에 앱으로는 또 각각 계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동일하게 계산의 확률분포에 정규분포 가서요, 183이라고 하는 값의 이하의 누적 확률값을 구하고, 자, 다음에 176이라고 하는 왼쪽에 누적 확률값을 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0.957388에서 빼줘야 되죠. C2에 저장하는 걸로 하고, 요거 빼기 요 값 0.63407, 그러면 그 값이 0.323317이라는 확률값, 동일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신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키는요, 뭐 성인 키가 뭐 무제한대로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한 140부터 뭐 2m까지 있다, 200cm까지 있다. 그러면 이런 확률값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각각의 x들에 대한
그 y 확률값을 계산한 표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적분 자체가 이것이 거의 어렵습니다. 근사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변형을 시켜서 적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적분이 안 됩니다. 근데 매번 이것을 우리가 계산하기 위해서 적분을 할 수는 없죠. 모든 x 이 140부터 한 200 정도 되는 그런 성인키에 대해서 매번 적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통계표를 이제 작성할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교재에 보시면 203페이지 보시면 네, 그와 같이 뭐 169.5에 대한 왼쪽 면적 계산이 되어 있고 누군가 이런 표를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앞서 진행했던 그런 계산이 좀 수월하겠죠. 자, 그런데 이게 신장이 아니라 무슨 뭐 밀도다 그러면 x값이 뭐 0.1부터 뭐 0.9까지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좌표값들이 또 형성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천문학을 연구한다 그러면 뭐 소리의 속도를 연구한다 이러면 또 숫자가 굉장히 커지겠죠. 자, 이와 같이 어떤 그 숫자 x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통계표를 필요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의 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해당되는 그 203페이지 보이는 그런 통계표를 작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또는 뭐 슈퍼컴퓨터를 매번 계산을 해줘야 된다든가 그러면 이러한 또 불편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표준 정기분포의 필요성을 우리가 좀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다. 자,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국어 점수하고요. 국어 점수가 이제 한 학생이 87점을 받았어요. 근데 A학급이래, 두 학급이 있는데 A학급에서의 이런 그 평균과 편차를 갖는 국어학습에 대한 점수 분포가 있고요. B학급에 대해서는 또 표준표가 좀 다른 이런 또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어 87점을 받은 학생은 A학급과 B학급에서 어느 정도 잘한 것인가? 뭐 이런 비교를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좀 가정을 해보죠. 자, 그렇다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에서 이 학생이 87점을 받았으니까 자, A학급에서 87점에 대한 요 면적이라는 건 87점 이상을 받을 확률이 요만큼 된다는 얘기죠. 또 B학급에서는 87점을 받을 E학급에서 받을 확률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계산했을 때 이 확률이 크다는 얘기는 이 확률이 작다는 얘기는 발생 가능한 그런 그 점유율 발생 빈도가 높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얻은 점수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잘한 거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80점 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 학생도 87점 받은 것은 상대적으로 이 학급에 비해서는 덜 잘한 거다. 뭐 이런 비교가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라고 하는 부분을 뭐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요. 자, 편리상 통계 패키지만 좀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에 자, 확률 분포에 정규 분포 가서요. 현재 평균이 A학급이 80점이고요. 편차가 5입니다. 자, 이런 환경에서 이 학생이 지금 87점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자, 왼쪽 면적을 구하면 0.919 이렇게 되고요. 또 두 번째 B학급에서는 편차만 틀립니다. 7로 좀 커졌네요. 자, 87점을 받은 학생은 왼쪽 면적이 요만큼 되는 그런 점유율을 가져요. 그래서 각각의 1에서 좀 빼주겠습니다. 이것을 1에서 좀 빼주면 자, C2에 그대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1 마이너스 네, A학급에서 왼쪽 면적 이렇게 되네요. 또 B학급에서 이제 오른쪽 면적이 되겠네요. C3에 요번에는 B학급에서의 점수가 0.841345 그러면 B학급에서는 15.86%의 점유율을 받는 상태, 이 상태에서의 87점을 얻은 거고요. A학급에서는 87점 이상이 약 한 8%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 상황에서 87점을 얻은 거니까 네, A학급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그 비교요. 비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교에 대해서 각각을 계산해서 이와 같이 꼭 최종 결론을 가지고 결과값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가? 자, 동일한 공간에서 한 번에 비교할 수는 없는가? 뭐 이런 필요성이 또 대두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통계표를 다 만들어야 되는 건가? 이런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어떤 자료를 서로 다른 분포에서 비교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생겼을 때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표준 정규분포라는 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수식적인 관계를 통해서 내용을 좀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규분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좀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정규분포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로 이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항을 갖고 있었는데 이 항을 우리가 z로 치환을 하는 거예요. z라는 값으로 그냥 통째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x였는데 거기에 파라미터를 포함한 새로운 변수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이 그대로 존재했을 때는 이 상수의 루트 2파이분의 시그마라고 하는 루트 2파이 시그마분의 1이라고 하는 그런 규격과 상수, 정규와 상수가 존재한다 그랬죠. 근데 이거 z로 바뀌니까 이건 또 모르는 새로운 어떤 상수를 우리가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x가 이제 z의 표현으로 바뀌는 거고 새로운 어떤 그 함수 관계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z제곱 이렇게 상수는 이제 모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다시 좀 표현을 하면요. z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모가 1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0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원래 정규분포의 이런 구조로 다시 재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중심을 이루는 다른 건 다 똑같고요. 중심을 이루는 것이 뮤였습니다. 이것이 분포의 정중앙값이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0이 되는 정중앙값이 0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이것이 이제 표준 편차 퍼짐의 정도를 표현하는 파라미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파라미터는 1이라고 하는 정해진 상수로 규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규성을 띠면서 중심값은 0이면서 편차는 표준 편차는 1이 되는 이런 새로운 어떤 함수의 관계를 우리가 정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상수는 이걸 전체 요 값을 적분하면 마이너스 무한에서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나와야 되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니까요. 확률이니까. 자, 그런 관계에서 C만 남기고 이걸 넘겨서 어떤 복잡한 관계식을 통해서 정립을 하면 루트 2파이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표준화시킨 정규분포를 표준화시킨 구조는 평균은 0이고 중심값은 0이고 편차가 1인 그 다음에 상수는 이것은 이제 1이 넘거나 뭐 음수가 나오거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상수라고 그랬죠. 그래서 루트 2파이분의 1이 되는 최종적인 함수가 새롭게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뭐다? 표준 정규 분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17강에서는 표준 정규 분포를 그럼 어떻게 응용해서 활용할 것인가 그 내용을 학습한 다음에 우리의 본 주제인 두 번째 원리 중심간 정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